딱 여기서 갈았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예, 꽃 피고 새가 울고 놀러 다니기 딱 좋을 날씨죠. 오늘도 영상 한 2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러더니. 저번주에 화개장터를 가기로 했었는데 오토바이가 좀 상태가 시원찮아 가지고 못 갔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주에 가기 위해서 수리를 하러 갑니다. 오토바이 라제타를 일단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뒷실린더가 지금 제가 V형 2기통인데 뒷실린더가 약간 좀 뭐라 그래요, 싫어한다고 그럴까요? 좀 가끔가다 한 번씩 안 터지는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그니션 코일을 확인을 해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은 이그니션 코일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2002년식이라 가지고 대우 ECU 엔진이거든요. 근데 V형 이그니션 코일이 지금 현재로서는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신형 이그니션 코일을 한번 달아봐서 테스트를 해봐서 작동을 잘하면은 교환을 하고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 원위치 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저번주에 한번 깔아가지고 오른쪽으로 야무지게 깔아서 발판이 휘면서 발판에 마스터 실린더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마스터 실린더가 약간은 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뒷브레이크가 완벽하게 밟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마스터 실린더를 바로 교정하는 것까지 수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뭐 제가 해도 되기는 한데 정밀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육안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맡겨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수리비 또 오지게 나오겠죠. 그래도 사장님이 밤새 작업이라도 해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진짜 저한테는 무지하게 감사한 거죠. 다들 뭐 그냥 못해요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그러고 많은 거보다는 저한테는 엄청 감사한 일이라서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맡기고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토바이 센터에서 저희 집까지 저기 택시비가 딱 10,000원 나와요. 근데 버스 노선을 보니까 버스 노선이 저희 집 앞에 있는 종점까지 한 방에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보려고 했는데 저번에 한번 탔거든요. 근데 교통카드가 안 돼가지고 1,000원짜리를 내고서 안 거슬러 줄 줄 알았더니 거슬러 줬는데 얼마를 거슬러 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저기에 들려서 약국에 들려서 소모품을 사서 1,000원짜리를 확보했습니다. 2장을 넘게 확보를 해서 2,000원 넣으면은 대충 답 나오겠죠. 제가 지금 액션캠으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죠. 찍고 있는데 액션캠은 그전에는 짜프로를 썼고요. SJ캠 M20이라는 모델을 썼어요. 되게 가볍고 그게 한 100g 정도 나가나? 100몇 g 정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가벼웠어요. 조그맣고. 그래서 그걸로 찍는데 그거는 이제 1440 정도 해상도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찍어서 이제 4K로 업스케일링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화질이 많이 떨어지죠. 그걸 2007년도인가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5, 6년을 계속 풀가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기능도 다 죽었죠. 배터리로는 찍히질 않고 항상 이제 보조 전원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마저도 에러가 나가지고 케이스 다 박살났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 봄에 액션캠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 건 인스타 360 RS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스타360 RS를 사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격이 싸요. 고프로가 전체적으로 화질이라든가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거의 60만원 70만원 가까이 하죠. 인스타360은 37만원 5만원 뭐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360을 샀고요. 화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고프로를 써봤으면은 화질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대충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고프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프로를 비싸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뭔가 모르는 편리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잘 모르겠어서 인스타를 샀습니다. 인스타를 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제 터널이나 이런 데 들어갔다 나오면은 화면이 하얗게 날아가죠. 이게 좀 어두웠다가 밝은 곳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밝은 곳에서 어두워서 곳으로 들어갈 때 조리개 대응 능력이 고프로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액션캠이 대부분 다 그럴 텐데 한 번에 이렇게 원샷으로 계속 찍히는 게 아니고 뭐 10분 단위라든가 아니면은 뭐 20분 단위라든가 30분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끊겨요. 파일이 영상이 끊겼다가 저장이 돼서 파일 넘버가 여러 개가 형성이 되죠. 오래 찍으면은 그 파일하고 파일이 넘어가는 그 경계선에 좀 이렇게 끊김 현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몇 초간 비어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한 1, 2초에서 2초 정도 비거든요. 핸드폰은 통상적으로 한 13분 정도에 끊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그 짜프로도 한 13분 정도에 끊기는 12분 몇 초 정도 끊기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블랭크가 없었어요. 뭐 많이 떨어져 봤자 뭐 한 1, 2초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떨어져요. 그러니까 4, 5초 정도.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4, 5초, 6초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을 거기서 했으면은 그 6초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맥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크게 뭐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옛날에 짜프로의 100g대에 비해서 지금 이게 거의 300g 가까이 갑니다. 브라켓하고 액세서리가. 그러다 보니까 좀 하이바가 좀 앞으로 좀 처지죠. 하이바가 한 1500g 정도 되는데 앞으로 좀 숙여지는 그런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프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 마이크 잭을 입력해서 만약에 음성을 담을 경우에는 미디어 모듈이라는 그 패키지가 있죠. 옵션이 있고 그 미디어 모듈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에 마이크 어댑터하고 충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아답터가 있어요. 그 아답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 가격이 거의 10만원에 육박해요. 되게 비싸죠. 근데 인스타360은 29,000원 밖에 안 해요. 그 아답터가. 그래서 그것도 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요. 마이크 녹음은 현재 뭐 한 3만원 정도 되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만원 되면은 보통은 이제 휴대폰에 들어간 4극짜리 전극을 가진 마이크는 여기 꽂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3극 전용을 써야 됩니다. 3극 전용. 3극 전용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 소음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왜 그러냐면 헬멧 안쪽에 사용해야 되니까 마이크하고 입하고 거리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헬멧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 수음 양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 외부 마이크 수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2dB이나 아니면 18dB 정도 마이너스 시켜서 감쇄를 시켜서 지금 제가 마이크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녹음된 녹음 상태를 들어보면은 되게 울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엉엉엉 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할 때 살짝 울림을 죽이고 노이즈도 이제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노이즈도 상쇄시켜서 좀 노이즈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써서 좀 노이즈를 줄여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 뭐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은 돼요. 뭐 컴퓨터에 부하가 좀 많이 걸리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이걸 하루 종일 찍어갖고 들어오면은 지금 256기가 마이크로 SD를 사용하고 있는데 녹화량이 거의 200기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러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편집할 때 이제 컴퓨터에 부하도 많이 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제가 이제 뭐 성능이 좋은 고성능 컴퓨터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컴퓨터를 무려 7년 전에 맞춘 컴퓨터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최고급 성능이라고 했기는 했었는데, 문제는 현재 시스템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가장 낮은 성능의 컴퓨터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렌더링 할 때 문제가 좀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에러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렌더링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한 이 편집량이 많으니까 편집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렇게 한번 투어 갔다 오면은 한 편 편집하면 최소한 못 걸려도 5시간에서 한 8시간. 통상 유튜브에다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올리는 시간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500메가짜리 쓰고 있는데 그래도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인 시골 생활 노하우를 찍는 거에 비해서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여행하는 유튜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여행 유튜버 하시는 그 유튜버들 보면은 대단하신 거예요. 매주 뭐 몇 개씩 영상 올리는 게, 그게 혼자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업형도 있겠죠. 뭐 대신 뭐 돈을 주고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서 유튜버를 편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온리 혼자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기는 하죠. 그렇다고 이게 뭐 돈이 엄청 되느냐, 조회수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나오면은 돈으로 따지면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나마 음악 잘못 깔아가지고 저작권에 걸리면은 그나마도 안 나오죠. 1000원 2000원 벌려고 이 짓거리 하겠어요 누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고, 저의 또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구독자들이 있고 칭찬해주는 구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별거 없습니다. 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그냥 하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의 원천이고. 근데 가끔가다 막 욕지거리 쓰고 막 뭐 똑같은 새끼네, 뭐 개새끼 소새끼 쓰고 뭐 그런 댓글러들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차단하고 다 지우고 뭐 그래서 그렇지, 그런 분들도 있고, 의무적으로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싫어요 눌러도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봤다는 얘기거든요. 보시면은 제 통장에 돈은 쌓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안 보고 안 누르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좋은 거는 보고 누르는 거. 뭐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뭐 이것 때문에 뭐 운동도 못하고 당뇨도 생기고 막 그랬지만은 저는 재밌어서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에 벚꽃이 만개했네요. 다 폈습니다. 활짝 폈네요. 오늘 그래서 오토바이가 막 무지하게 많이 돌아다니네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고 날도 따뜻하고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날이네요. 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런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거를 또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널하고 이제 부 채널하고 두 개를 유지를 하면서 일주일에 보통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 업로드 하는데요. 2개에서 3개 업로드 하려면은 통상적으로 한 4일 걸립니다. 4일을 거기에 노력을 쏟아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노하우를 찍을 때나 뭐 이런 뭐 본 채널을 찍을 때는 그걸 기획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또 무슨 내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또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것만 하는데도 하루 이상 걸립니다. 하루 하고 가서 찍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찍는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준비하고 찍고 하는데 한 2-3시간 이상 걸리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정리하고 거기 삽입될 뭐 이런 자료들 또 좀 더 찾고 뭐 이럭저럭 하면은 편집하고 그러면은 이틀이 훌떡 가죠. 그러면 기획한 시간까지 3일이 소요되는 거예요. 3일 한 편에. 그다음에 일주일에 3편을 올린다는 거는 되게 빡빡한 일정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일주일에 3편을 업로드 해봤는데 할지 못됩니다. 그냥 영상을 찍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그냥 방구석에서 컴퓨터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그래서 제가 가끔 2년 가까이를 일주일에 2편 내지 3편 정도로 영상을 올리다가 최근에는 일주일에 1-2편으로 줄였죠. 줄인 이유가 일단 생활이 안 됩니다. 밤낮이고 없고, 낮에 찍고 밤에 편집하고 이 짓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 친구 같은 경우, 같이 오토바이 타는, 할리 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액션캠을 도입해서 액션캠으로 영상을 찍으면은 한 몇십 기가 정도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집어넣고서 핸드폰으로 이제 컷 편집을 하는 거죠. 컷 편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3-40분이면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은 뭐 그냥 걸어 놓고서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뭐 한 2-30분, 3-40분 그 정도 투자해서 영상을 만드는 친구도 있고요. 저같이 컴퓨터로 옮겨서 죽기 살기로 만드는 친구도 있고. 근데 조회수가 똑같습니다. 30분 투자한 사람이나 8시간, 9시간, 10시간 투자한 사람이나 조회수가 똑같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막 DSLR 같은 걸 막 요새 밀러리스 SLR 막 이런 거 구매를 하셔가지고 비싼 거 구입하세요. 수백만 원짜리 구입하고 렌즈도 막 수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찍어요. 그리고 막상 편집하려고 보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편집 프로그램도 막막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입을 못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아요. 이제 카메라 팔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 뭐 일단 포장 뜯으면 1-200만 원 날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백만 원 손해보고 파시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핸드폰으로 하세요. 핸드폰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핸드폰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자체에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하셔 갖고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핸드폰으로 올리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질이요, 70만원짜리 80만원짜리 액션캠보다 웬만한 핸드폰 화질이 더 좋습니다. 화질이 핸드폰이 더 좋고요. 이 액션캠 사용하는 이유는 저같이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이럴 때 액션캠 사용하는 거지, 핸드폰이 영상이 훨씬 더 좋고요.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수음도 훨씬 더 잘 되고요. 편집하는 거는 보통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뭐 애플 파이널 컷이나 아니면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영상 배우기 힘듭니다. 저도 아는 기능만 몇 가지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지, 제가 구현하고 싶은 정도의 화면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뭐 전문 유튜버들이 올리는 것처럼 뭐 자막 화려하게 막 반짝반짝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걸 배워서 하면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컴퓨터가 수용을 못해요.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프리미어 프로에 있는 기본 기능만 사용해서 지금 저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또 운영을 하려고 하면 돈 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된 공짜 프로그램 써서 사부작 올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영상 퀄리티가 시원찮아도 핸드폰상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근데 컴퓨터로 본다 그러면은 또 엄청나게 다르게 보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를 TV로 보시는 분들이 거의 1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영상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TV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거의 30%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화면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비싼 돈 들여갖고, 다 돈이거든요. 시간도 돈이고 컴퓨터도 돈이고. 근데 그거를 뭐 굳이 4K를 만들고 아주 고급 화질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대형 유튜버들 뭐 100만 200만 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4K로 지금 영상을 올리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 FHD도 올리고 있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하십시오. 스마트폰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하나 나왔어요. 터미널하고 소리가 왔는데 예. 라지아타가 없어요. 라제타가 없어요? 환장하겠네. 이거는 블랙박스 겸해서 그냥 가지고 오면은, 집에 오면 편집해서 유튜브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블랙박스 용도로 쓰기도 하고.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라제타를 재고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본사에서 전산 미스로 안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는 라제타 누수가 거의 없는 상태라서 그냥 타랍니다. 사장님도 그냥 타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그니션 코일하고 플러그 캡이죠. 플러그 캡을 2개를 주문을 한 거는 제가 현찰 주고 사왔고요. 대리점에서 주문한 금액에 그냥 주셔서 잘 사왔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상태가 더 나빠지면은 플러그 캡하고 이그니션 코일을 교환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예전에 이그니션 코일을 앞쪽을 하나 갈았거든요. 갈았는데 뒤쪽을 안 갈았었는데, 뒤쪽에 이제 조금, 지금은 좀 덜한데 계속 실어를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면은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마스터 실린더 휜 거는 빨프레치를 폈습니다. 사장님이 그냥 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신경 써주고 체크해주고 그러면 황공하죠. 내가 못하는 거. 돈도 뭐 그냥 적당히 받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냥 없는 입장에서는 홍보나 많이 해드려야지. 지금 청주 육거리 시장이거든요. 무심천에 벚꽃 얼마나 폈는지 한번 슬쩍 지나가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시내 쪽으로 가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은 조금 차가 없으니까 차가 없는 쪽으로 살짝 가서 대충 상황만 보겠습니다. 아유, 육거리 장날도 아닌데 사람 엄청 많네요. 그래서 지금 라제타 중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그래서 라제타 빵꾸를 떼우는 데를 알려주시네요.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세면은 이제 라제타 뜯어서 가서 떼먹기로 했습니다. 떼어온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대요. 100%라고 보니까 라제타 재고가 없으면은 그냥 빵꾸를 떼우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완전 만개했네요. 상단에는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근데 대청 때보다 여기가 화실이 좀 빨리 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도심에 열기가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펴서 육거리에서 서원대학교 정문 쪽으로 살짝 지나가 볼게요. 오늘이 피크네요. 막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바닥이 좀 떨어졌고요. 주말에 주중에
피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바람이 좀 오늘 좀 부는데 좀 떨어지네요. 떨어진 데는 왕벚꽃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고, 개나리도 만개하고, 원래 개나리가 훨씬 빨리 피는데 개나리는 꽃이 좀 오래 가기 때문에 벚꽃하고 같이 피죠. 이쁜데요. 벚꽃이 뭐 일본 국화라고 그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뭐 보기는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마스터 실렌더 피면서 뭐 발판도 제가 파이프렌치로 잡아 돌려갖고 폈더니 또 잡아주시고 노력 많이 해주셨는데, 예, 뭐 수리비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브레이크 잘 되네요. 사장님이 정이 많으세요. 정이 많으시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신경을 써주는 분이 많지 않죠. 돈도 안 되는 거, 전에 한번 그 정비 얘기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할리나 뭐 이런 거 BMW 하나 잡아갖고 싸잡아 돌리면 수리비가 몇백만 원 나오는데, 뭐 이런 오토바이 뭐 하나 잡아갖고 수리해봤자 이거 얼마나 나와요? 라제타 값에 뭐 많이 받아 20만 원 안팎 받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거죠. 부품값이나 비싸야지 고민도 많이 받는데 부품값도 싸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